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기 남부본부에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서는 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직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와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천어린이과학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취업 보호와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정보화 기획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전공이 무관하고요. 토익이 700점, 탭스가 625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지켜야 될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거는 특성화고 친구들 말고 좀 모든 신입사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좀 그 정도로 유용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신입사원들이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매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환경이나 가정 교육 같은 여러 가지들의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할 때 실제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그런 매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출근을 할 때도 근무 예절이 좀 필요한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들이 보면 시간에 임박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고 미리 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최소한 15분 정도 여유 있게 미리 도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출근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밝고 활기찬 미소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업무 시작 5분 전에는 오늘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메모하고 준비가 완료된다면 굉장히 신입사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결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출근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네. 사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대신해서 문자나 그렇죠. 뭐 네. 아니면 SNS 메신저로 저희 아이가 늦을 것 같아요. 혹은 오늘은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예의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절대 지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니다 보면 그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지각을 하게 된다면 미리 전화를 드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했는데 또 지각을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은근슬쩍 그냥 자리에 가서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결근이나 휴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예상이 된다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알려서 혹시라도 본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출근을 한 경우에도 외근이라든가 외출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내가 언제까지 자리를 비울 것인지,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를 조금 미리 알려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태 관련해서 좀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만큼 조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할 때 지켜야 될 예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수업 시간에 하듯이 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떠들지 않는 것처럼 근무 시간에도 그럼요. 동료 네.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잡담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적인 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별도의 공간에 가서 조용히 업무에 지장받지 않도록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고객이 방문을 하셨는데 동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도 점심시간이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휴게 시간도 1시 딱 돼서 들어가기보다는 한 5분, 10분 전에 미리 좀 들어가서 오후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두 소리 혹은 이제 슬리퍼 소리. 왜냐하면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슬리퍼를 많이 신거든요. 울리죠. 예. 근데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슬리퍼를 쭉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소리를 맞아요. 많이 내는데 그게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컴퓨터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키보드를 너무 세게 쳐서 이 소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시에 근무 예절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또 신입사원이 알아야 될 예절이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조금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사에게 뭔가를 보고하거나 혹은 다 같이 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럴 때 지켜야 되는 예의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혼자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좀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보고할 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말로만 하면 대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구두보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시급하고 간단한 용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두로 말로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항들 또 그리고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문서화해서 서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문서로 보고해야 되는 것들은 서면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상사님께서 업무를 지시하셨는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일을 처리하다가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꼭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보고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절을 좀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바로 앞에서 정면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좌측이나 우측, 옆쪽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책상이 있는 경우에 책상이 너무 바짝 붙어서 보고하시지 말고 약간 떨어지는 위치에서 예. 잡아먹을 듯이 너무 붙어서 보고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을 완료하자마자 가서 그 상사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의견이라든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 덧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예절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요. 자,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입사를 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예, 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난감하기도 할 것 같고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회의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회의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는 경우에 그 시간에 맞게끔 회의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석이라고 해서 그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장님들이 앉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은 대부분 안쪽에 대각선 자리가 그래서 출입구에서 조금 먼 쪽이 상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거기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 중에도 잡담을 한다거나 혹은 뭐 귓속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하고 있을 때도 좀 경청을 하면서 잘 수렴을 하시고 혹시라도 본인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발언이 독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요즘은 좀 워라벨이라고 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출근할 때 근무 예절이 있듯이 퇴근할 때도 근무 예절이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6시 퇴근이면 5시 40분부터 준비를 하고 6시가 되면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예의가 아니겠죠. 더군다나 신입사원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사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근 준비는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날에 이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내 책상만 정리하지 마시고 사무실 내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복사기, 뭐 팩스 같은 것들도 제자리에 잘 있는지 혹은 이제 전원 같은 것들이 혹시 켜져 있지는 않은지 조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다른 상사분들 혹은 동료분들에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했을 때 정말 칼퇴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신입이라서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퇴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먼저 저는 퇴근하겠다고 해서 나가면 눈총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얼마나 제가 정말 얄미우셨을까 새삼 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근무 예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특성화고 학생들 아무래도 처음 취업하다 보니까 이런 뭐 예절 예의 관련해서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지도를 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도하지만 취업을 나가게 되는 학생들한테 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못지않게 제가 3가지 정도를 꼭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옷차림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호칭, 그리고 이제 SNS에 대한 주의도 학생들한테 꼭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예의를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장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회인으로서 또 성인으로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꼭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옷차림과 호칭, SNS인데 먼저 옷차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교복만 입고 다니던 때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교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복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옷차림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잘 몰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렇게 뭐 회사마다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개성이라든가 취향을 많이 존중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신입사원으로서 출근을 하게 될 때는 약간 다소는 보수적으로 학생들한테 입고 가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회사 주위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되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깔끔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돈되지 않은 머리도 있지만 또 너무 힘준 머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찔릴 것 같이 막 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 출근할 때는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귀를 뚫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커다란 액세서리는 조금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학생들도 메이크업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단정하게 한다고 이제 꾸몄는데 이게 너무 하얗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지나친 짧은 치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스루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출이 심한 옷차림 같은 것들을 조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색상을 사용한다거나 또 요즘은 네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쁘고 화려한 거 좋은데 심지어는 이제 검정색이나 막 이렇게 조금
보기에 너무 튀는 네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합격하고 회사 예. 다니고 많이 적응되면 그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처음에는 조금 단정하게 하고 가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에 방해되지 않는 단정하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 옷차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좀 처음 출근할 때 한 몇 개월, 한 네. 1년 정도만 좀 조심해도 조금씩 그 다음부터는 개성을 좀 드러내도 네네, 크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 1년 정도 좀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단정하게 입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가 호칭인데요. 글쎄요. 호칭 뭐 단순히 직급을 부른다 이 정도로는 좀 안 되는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그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센스가 뭐냐면 부서에 있는 분들의 이름 외우는 거. 호칭 외우는 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뭔가 부탁을 해야 되고 뭔가 여쭤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을 시작할 때 김 대리님 저 이것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하고 첫 이미지부터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차라리 선배님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배님을 권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뭐 과장님, 대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자기보다 선배이지만 먼저 회사에 들어왔지만 직급이 없는 사원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러라고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신입사원들 중에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언니, 오빠, 누나 이런 호칭들 쓰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SNS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은 좀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SNS 이 활용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려요. 실시간으로 뭐 인땡땡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데다가 페이스북, 올리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볼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 메신저 우리가 그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본인의 뭔가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 자기소개 문구에 뭐 상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아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신경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문구를 사용할 때 친구들하고 평소에 쓰던 비속어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입사원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내가 좀 정말 취업을 했구나. 내가 직장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끼는 순간이 바로 명함을 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명함 이런 것도 예의를 좀 지키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이 명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직책이라든가 성명을 이제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명함을 정중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또 그리고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우리가 명함을 교환하는 그 순간이 자신의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의에 맞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보인다 그 방송 중에 있었던 일인데 명함을 출연하신 분이랑 교환을 했어요. 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고 제가 다시 주워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명함 예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 명함을 건넬 때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건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곳에서는 상대방보다 먼저 명함을 건네야 하는데요. 우리가 명함을 건넬 때 그냥 명함만 건네지 마시고 저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라고 회사 명의라든가 이름을 밝히면서 건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네실 때의 방향은 본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죠. 돌려서 건네셔야 되는 것이고요. 상사와 함께 가신 경우에는 상사님이 건네신 다음에 같이 건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밀어서 건네는 경우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밀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한테 뭔가 서류를 내거나 할 때도 패를 건네듯이.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밀어서 주는 거는
아이고, 아찔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명함을 건네는 예절도 있지만 받는 예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을 때는 원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두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편하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건넸는데 상대방에서는 이제 명함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저 명함을 한 장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셔도 그건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니까요. 네.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거나 혹은 이제 넣을 때 바지 주머니, 뒷주머니 같은 곳은 이제 넣지 않는 게 기본인데요. 사실 챙기지 않고 돌아가신 저번에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굉장히 정말 절대 금물인데 또 하나 받자마자 넣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는 테이블에 놓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챙기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명함을 만지작 거리거나 거기다가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종이 접기 하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절대로 뭔데요? 하면 안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셔서 상대방 앞에서 명함은 상대방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주의 깊게 다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너라는 게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박미연 선생님의 오늘 알려주신 기본 매너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면서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신입사원이 되기 전에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때 선생님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지요? 네,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일종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세상이 변화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시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인이 되기보다는 좀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개발도 물론 좀 직장 생활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필수죠.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